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 또 산책 운동 겸 이 동네에 나와서 지금 운동 마치고 가볍게 지금 이 공원에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한번 오늘 녹화를 좀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대화를 좀 나누고 싶고, 또 날씨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가을 날씨,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겹도록 한 달 이상 다가온 아주 뭐 더위에 지친 이런 여름을 이제 가을, 아침에는 쌀쌀하고 저녁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신선한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아마 한 30도를 안 넘는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기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운동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정치 쪽에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보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 국힘당 대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만났는데, 제가 뭐 내용도 양쪽 다 내용을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좀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한다고 할까, 서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가 한 수 더 위다, 한참 위다. 아직 한 대표는 아직 애숭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제 나름대로 들어보면 했고요. 또 한 3, 40분 또 단독 면담을 해석자 없이 단독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둘이 또 정치적인 어떤 모략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지 않았나. 지금 한 대표는 사실 윤석열 현 대통령의 어떤 범위에서 각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한 대표는 앞으로 정치 쪽으로 계속 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외연 확장을 안 대표는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술수, 모략, 계산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지금 계엄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 계엄 얘기는 한두 명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계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은 현실적으로 법에 저촉돼서 계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어떤 계엄령 선포가 권한이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계엄에 전국으로 몰고 간다라는 그런 어떤 루머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계엄은 어렵다. 그 정도의 현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죠. 윤 대통령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압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아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그 뒤에 김건희의 어떤 디올백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런 수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이건 어떤
뭐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착한 아이 증후군,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다.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도의 어떤 트릭, 고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개인이 아니고 그 측근들로 하여금 그렇게 구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상당히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지만, 대장동 수사를 하라고 한 그런 어떤 지시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값진 모습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이제는 배를 내리는, 배에서 하차를 하는 그런 형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가서 아마 본인 외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건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마 보수 쪽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한다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를, 물론 2년, 지금 집권 후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지만은, 보수 쪽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환호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막, 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막은 상당히 같은 민주당 안에서의 야당, 수박계열이라고 소위 하는, 일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의 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문파가 아직 15% 이상 잔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함께 가야 한다, 같은 민주세력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당원들,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전임 문재인 대통령 문파와 완전히 결별을 해야 한다, 차별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총선 부산 돌경에서도 그런 어떤 여실한 내용들이 증명이 됐거든요.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지원 유세, 보수를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한 바와 같이 조용히 지내야 한다. 정치의 상황 노릇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평산마을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련을 합니다. 가서 얘기 나누고, 또 갔다 오면은 뭔가가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든가, 내지는 굉장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내막과 지시를 받고 뭔가 새롭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내용을 들으면서, 보도를 보면서, 이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자중하고 본인이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좀 더 조용히 촌부와 같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하는데, 지금도 어떤 미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소위 말하는 상황 노릇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앞길 가는데 걸림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 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지언정 은연중 내막적으로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계열,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분명한 결별을 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돼야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어떤 보수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 그 수색 수사 압수수색 누구죠? 처남이 아니고 딸, 그러니까 사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딸 분다혜 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쇼맨십이다, 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쇼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양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소위 이제 깐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에서 영양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토사구팽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 역사, 대통령의 역사에서 좀 안타깝고, 또 이런 정치라는 부분이 비정한 그런 세계다. 정치라는 게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또 친구가 되는, 뭐 소위 말하는 정치 세계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밖에 산책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또 다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해임된 사람으로서 오늘 고용노동부를 가서 제가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또 할 예정입니다. 제 인생도 참 지구한 인생이고, 말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할까요? 소위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앞으로 추석 세고 저도 이제 성수동 쪽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좀 하나 한 5-6평짜리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녹화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또 어떤 사업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성수동 쪽, 뭐 건대 있거나 성수동 쪽에서 조그만한 사무실, 오피스텔형 사무실을 얻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하게 되는데, 좀 더 좀 체계를 조금씩 하나씩 갖춰가면서 오피스텔 안에서 녹화도 하고 유튜브로 찍고 광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오니까 오늘 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화창한지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하는데, 하여튼간 방송을 뭐 골고루 정치, 뭐 역사, 종교, 이념, 사회 다양하게 제가 컨셉을 잡아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막 갑자기 지금 오늘 간단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 수사, 또 뭐 지금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만남, 그 회담, 그 다음에 최근 그 계엄 관련해서 그 3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과거 계엄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마 계엄을 한다면 이건 들고 일어날 정도야. 광주 사태, 광주 그 민주화 운동보다도 더 많은 그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계엄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급한 국가 사태가 아니면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계엄령 선포를,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런 환경을 조성을 가장 국가가 위급한 상황을 조성을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 속이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그 개인 그 밀담,
개인 협상, 그러니까 단독 그 배석자 없이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아마 한 대표는 차기 앞으로 정치적인 활보, 정치적인 행보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만났던 것이고, 또 자기 체급을 이 대표를 만남으로써 더 올렸던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정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헤게모니적 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국힘당의 여당으로서의 그 권력 구조, 그러니까 헤게모니적인 그런 권력 구조를 더 가져오기 위한 그 측면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그렇다면 이 대표도 그걸 간파하고 나름대로 한 대표와의 어떤 그 물밑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작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와의 총선 후에 그 만남은 사실 어떤 그 부작용도 많았고, 또 비선 간의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 정말 결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간에 자기의 이익을 취해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한 대표는 이번에 반은 성공했다.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자기 입지적인 전략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국힘당에서 굉장한 그 어떤 권력, 그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록 60% 이상 그 대표로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한 대표의 그 역량은, 능력은 중과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잘 만났다. 그 내용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또 더 유능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보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수사 내용의 진행, 앞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그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겠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소위 문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지지 세력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결집을 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느냐. 근데 독단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물론 거기에 조국 신당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같이 그 합류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어렵다. 혼자 독자 노선을 가기는 어렵고, 뭐 사실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른으로 보지 않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현 그 이 대표, 이재명 대표를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속마음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당원들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 행보, 그동안에 해왔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그 어렵게 한, 그 대통령에서도 떨어지게 한, 지난 대선에서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한 대통령으로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변화에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과거에 자기 팬덤 정치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뭐 갈라치기네, 또 이런 마당에 야당이 조국 신당, 민주당, 또 문파들 다 합치하지 않느냐. 어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떤 체육관 집회할 때는 이렇게 이합집산으로 합쳐가지고 그 어떤 힘을 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서 인터넷도 자칫 잘못된 어떤 차익을 위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인터넷을 구독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고, 또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대형 스피커는 상당히 자기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한 욕심에 의해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 인터넷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것을 눈여겨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분석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굉장히 정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 외치는 스피커들을 그냥 문화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걸 맹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또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생활이, 대한민국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난 5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런 해임을 2번 당하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대한민국 노동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늘 제가 방송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분 하고 다음에 방송을 할 때는 좀 역사 얘기를 좀 해야지 않겠나. 대한민국 지금 역사, 이념 갈등, 느라이트라든가 그런 일제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일제 문화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개토화된 거, 잘못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바르게 교정시켜 나가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 이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 날씨.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주 소나무가 지금 하늘에 아주 번창하게 쫙 이렇게 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지금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